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차치왕 교수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유방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방암 클리닉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꽤 많이 찾는데요. 대개는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유두 주변에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가슴이 커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개 통증을 동반하여 딱딱하게 만져지는 유두 주변의 종괴를 주된 증상으로 합니다. 사실 남성 유방암은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 100분의 1의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여성 유방암 환자들의 예후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었는데 반해서 남성 유방암 환자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요. 남성 유방암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성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방치한 채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 등으로의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 약물 치료에 대한 수능도도 문제입니다. 수능도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가 권하는 치료에 얼마나 따라오느냐인데요. 유방암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후 약물 치료가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 환자들에 비해서 남성 환자들은 약에 대한 수능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남성 유방암은 브라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유전자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의 경우 45%에서 65%가량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유방암 환자들에서는 반드시 가족력과 함께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수술할 때 암 조직을 충분히 절제하고 피부나 혹은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남성 환자에서는 대개 유두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 시에 유두를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술 후 암의 병기에 따라서 전신 항암제를 사용하고 호르몬 수용체 발현 여부에 따라 항호르몬제라는 약을 복용합니다. 남성의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항호르몬제의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5년 이상 추적 관찰하며 정기 검진을 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남성 유방암 치료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형 유방을 들 수 있습니다. 여유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는 유방의 실질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되어 가슴이 커지거나 혹은 딱딱하게 만져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증상만 놓고는 남성 유방암과 감별이 어려워서 유방 초음파를 통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합니다. 대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이나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체중 변화나 과도한 가슴 근육 운동,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 등이 원인입니다. 여유증 환자에서는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는 지방층도 두꺼운 경우가 많아서 수술 시에는 유선 조직 절제와 함께 지방 흡입을 대개 같이 하게 됩니다. 10대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일을 두고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으나 외관상 유선 발달이 심하고 가슴 피부 처짐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의사가 육안으로 사이몬 그레이드를 통해서 평가하는데요. 2A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앓고 있는 내과 질환에 따라서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혈압약이나 비뇨기과약, 결핵약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변경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 등의 항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도 여유증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전에 수면 마취를 시행하고 젖꼭지 주변의 피부를 절개해서 젖꼭지와 유륜 그리고 유방의 피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피하의 유선 조직만 안쪽으로 해서 절제합니다. 보통 지방 흡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상처 감염이나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착이란 우리가 정경 유착할 때 그 유착입니다. 속된 말로 수술한 부분이 떡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을 포함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유착 방지제를 수술 시에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수술 시간은 전후 마취와 처치 등을 포함해서 2시간여 정도이고 수술 후의 상처는 2-3주 정도면 아물지만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과도한 근육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유방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고령 환자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남성 유방암 환자들이나 여유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한국유방암학회 임상시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호주의 국제유방암 연구진들과 함께 남성 환자 코호트 연구를 준비 중인데요. 앞으로 남성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생기는 유방 질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으라차차 유방암 화이팅!